만약 당신이 이미 50살을 넘겼는데도 집안에 어떤 식물을 들여놓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도 아니고 미신을 퍼뜨리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는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을 말하려는 것뿐입니다. 쉰이 넘은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채우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조심스럽게 비워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집을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젊을 때 이루지 못한 안정, 늦게 찾아온 여유를 공간에 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화분을 들이고 초록을 늘리고 집안을 생기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젊을 때는 몰라도 괜찮았던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식물은 모두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식물은 기운을 북돋우지만 어떤 식물은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특히 쉰을 넘긴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훨씬 깊고 오래 남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웃어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80을 넘긴 지금 나는 더 이상 책 속의 이론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 눈빛, 숨결, 그리고 그가 사는 공간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마음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공기, 빛, 소리, 그리고 함께 숨쉬는 존재들에서 비롯됩니다. 50살 이후 사람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고 사소한 말에도 하루 종일 생각이 머뭅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저녁이 되면 괜히 외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나이 탓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예전 한국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루와 마당이 있고 방은 단정하고 비워져 있었습니다. 식물은 대부분 마당에 있었습니다. 햇볕과 바람이 드나드는 곳에 두었지 잠자는 방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쌓인 지혜였습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몸뿐 아니라 혼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집안에 너무 많은 것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는 살아있는 초록이지만 그 초록이 밤에도 같은 기운을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물도 밤이 되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빛을 잃은 식물은 낮과 다른 호흡을 합니다. 그 변화는 젊은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쉰이 넘은 사람에게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초조가 생깁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함께 늙어간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늘 잠을 설쳤던 사람들, 집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가라앉고 괜히 옛 생각에 잠기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상하리 많지 집 안이 어둡고 식물이 많았습니다. 특히 침실 가까이에 햇빛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식물을 나쁘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본인도 그저 좋다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 나는 단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50살 이후의 삶에서 집은 장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은 남은 생을
지켜주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편안해질 수도 있고 이유 없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절대 키우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마음의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라면 아마 고개를 조금은 끄덕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테니까요. 나는 그 원인을 오늘부터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식물은 쉰을 넘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미신이나 두려움의 언어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살아온 자연에 대한 관찰이며 세대를 건너 전해 내려온 생활의 감각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변하면 그를 둘러싼 환경도 함께 달라져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의 사람은 기운이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몸은 쉽게 회복되고 마음은 쉽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운은 점점 아래로 모이고 마음은 바깥보다 안쪽의 소리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때 집안의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큰 파동을 남깁니다. 특히 살아있는 식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호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줄기가 길게 늘어지며 아래로 향하는 식물들입니다. 흔히 보기 좋다고 해서 많이 키우는 덩굴 식물이나 잎이 축 늘어진 식물들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낮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밤이 되면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빛이 사라진 공간에서 이 식물들은 습기와 어둠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쉰을 넘긴 사람의 마음은 이미 과거를 돌아보는 힘이 강해져 있는데 이런 환경은 생각을 더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분들의 집을 보면 방 한쪽이나 침실 근처에 늘어지는 식물이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좋고 초록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러나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옛일이 떠오르고 끝나버린 관계가 마음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가시가 있거나 형태가 단단한 식물입니다. 선인장이나 잎이 뾰족한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강한 생존력을 상징합니다. 물이 없어도 버티고 거친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강인함이 멋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쉰을 넘긴 이후에는 그 성질이 마음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방 안에 가시가 있는 식물을 두고 오래 지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경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나는 혼자 사는 노년의 집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말수가 줄고 누군가 방문하면 쉽게 피로해하며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방에는 종종 가시 있는 식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마음을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로는 밤에 향이 강해지는 식물들입니다. 낮에는 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해가 지면 향을 퍼뜨리는 꽃들입니다. 이런 향은 감각을 자극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낭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쉰을 넘긴 사람에게는 기억을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퍼지는 향은 오래된 장면, 이미 떠나간 사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불러옵니다. 예전에는 밤에 향이 강한 꽃을 방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잠자는 공간에는 더더욱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귀신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잠을 방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쉰이 넘으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날을 살아낼 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흐트러뜨리는 자극은 쌓이고 쌓여 마음의 불안을 키웁니다. 이 세 가지 식물들은 겉으로 보면 모두 살아있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쉰 이후의 삶에서는 겉모습보다 그 존재가 남기는 여운이 중요해집니다.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그것이 밤에 어떤 기운을 남기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금지나 규칙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사람의 경험으로서 조용히 짚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면 그 원인이 꼭 마음속에만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 자신의 삶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쉰을 넘기고 나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바쁘면 생각도 함께 흘러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의 속도는 느려지고 그 자리에 생각이 머뭅니다. 그 생각들 가운데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후회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도 있으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외로움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은 없는데 마음이 늘 불안하다고, 누군가 크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마음만 보지 않고 그분이 사는 공간을 함께 떠올립니다. 마음은 늘 환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쉰을 넘긴 이후에는 그 연결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에서는 흔적을 남깁니다. 늘어지는 식물이 많은 집에서는 이야기가 자주 과거로 향합니다. 이미 끝난 일, 바꿀 수 없는 선택,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말이 많아집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그리움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 안에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무게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 공간에 오래 머물면 현재의 하루가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이 있는 집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말수가 적고 침묵이 길며 방문객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주인은 친절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이 흐릅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상대의 표정을 오래 곱씹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늘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놓인 단단한 형태들은 말없이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밤에 향이 강한 식물이 있는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 이야기가 많고 잠에서 자주 깬다는 말이 뒤따릅니다. 오래전에 떠난 사람을 꿈에서 만났다는 이야기, 어린 시절의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말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기억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억들이 현재의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쉰을 넘긴 이후의 삶은
기억과 함께 살아가되 기억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동시에 많은 노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외로움을 말할 때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외로움은 소리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방 안에 고여있고 오래된 물처럼 쉽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외로움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안의 식물 하나, 빛의 방향 하나, 공기의 흐름 하나가 마음에 직접 닿습니다. 쉰을 넘긴 이후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 이상 속도를 맞춰주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언어가 낯설어질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뒤로 물리게 됩니다. 그때 집은 유일하게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마저 마음을 조용히 몰아붙인다면 사람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쉰 이후의 삶에서 집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집은 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나를 자극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기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늙으면서 점점 투명해진다고 숨기고 싶어도 마음의 상태가 얼굴과 말투, 공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억지로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매일 밤 조금이라도 덜 무거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머무는 공간을 한 번쯤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밤이 되면 낮에는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솔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솔직한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을 향한 늦었지만 꼭 필요한 배려 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면 마음이 덜 흔들리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쉰을 넘긴 이후의 삶은 잘 사는 법을 새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삶의 리듬을 다시 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 리듬은 크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하루의 끝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가 그 시작입니다. 먼저 집안에 있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식물을 모두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쉰을 넘긴 이후에는 잠자는 공간만큼은 최대한 단순해야 합니다. 침실은 하루 동안 쌓인 생각을 내려놓는 곳이지 또 다른 자극을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기가 늘어지거나 밤에 향을 내거나 형태가 날카로운 식물들은 햇빛과 바람이 드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베란다나 현관 근처, 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 더 어울립니다. 대신 방 안에는 형태가 단정한 것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식물이라면 잎이 둥글고 위로 자라는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필수는 아닙니다. 시인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입니다. 비워진 공간은 처음에는 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조용함이 들어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친구입니다. 다음으로는 함께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화분, 말라버린 흙, 이미 생명을 잃은 식물들은 미련 없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끝난 관계, 이미 충분히 아파했던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하루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또 하나, 쉰을 넘기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이제는 늙어서 안 된다는 말은 생각보다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 말은 마치 가시 있는 식물처럼 매일 조금씩 마음을 찌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천천히 해도 된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이 말들은 큰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반복되면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쉰 이후에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이기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으로 남는 것이 더 큰 평안을 줍니다. 침묵은 마음의 기운을 흩뜨리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하루의 끝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필요한 생각을 더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뉴스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접하면 마음은 쉽게 흥분 상태에 머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익숙한 책 몇 쪽이 더 어울립니다. 빛을 조금 낮추고 창문을 잠시 열어 공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쉰을 넘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에게 증명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굳이 보여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보다는 나 자신이 편안해지는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집이 조용해지면 마음도 따라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만 혼자서 괜찮아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사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쉰 이후의 삶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빠르게 앞으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들 중 정말로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말을 이제는 조금 더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더 잘 사는 법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쉰을 넘긴 이후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조용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오늘 말한 세 가지 식물은 그 상징에 가깝습니다.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은
마음을 과거에 머물게 하고, 가시가 있는 식물은 스스로를 경계하게 만들며, 밤에 향이 강한 식물은 이미 충분히 살아온 기억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이 식물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쉰 이후의 삶에는 자극보다 안정이, 장식보다 휴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그저 편안하고 싶다고. 그 바람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야 허락된 가장 정당한 소망입니다. 그 편안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상태, 아무 생각 없이 잠들 수 있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집이 조용해지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삶은 더 이상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집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안의 한자리를 바라보며 이것이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쉰 이후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집이 편안하면 마음이 먼저 쉬고, 마음이 쉬면 삶은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